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요 위에 먼저 확인하세요. 요 위에 3002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한라. 네, 그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565페이지 보시면 7월 5일 있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분계 적어 보세요. 보시면 거기 보시면 1000개의 외상 매출금 얼마요? 100만원이 대손 처리됐죠. 대손이라는 건 돈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 거래처 어디에요? 1000개. 꼭 거래처 쓰시고 채권하고 재무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얼마 있죠? 네, 30만원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출 채권이죠?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대손상각비가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뭐요? 미수금. 그리고 이런 거는 적을 시간 안 들여요. 참고로 못 외웠으면 다시 체크해서 외우시고. 그래서 거기 대손충당금 얼마 있어요? 30만원. 제가 여기에다가 외상이라고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따 대손충당금 쓰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때는 뭐라고요? 대손상각비. 아이고 100이야 100만원 맞구나. 얼마 부족하죠? 70만원 부족하죠.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보충해 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일로 오세요. 여기로 일반 전표.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요? 7월 5일.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거는 못 외웠으면 다시 외우시고요. 이건 틀렸으면 적고, 오늘은 이거 하라고 시간 들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요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게 목적이지,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5일 오셔서 요거 외우세요. 차변 몇 번이요? 3번. 대변 몇 번이요? 4번. 1분 드릴 테니까 등록하세요. 오늘의 목표는 이거 분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계는 한번 해보시라고. 어차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출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하고 이제 내일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 더 할 건데, 그때까지는 입력에 조금 더 초점을 잡으세요. 왜냐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가 안 돼서 어려운 거지 입력은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입력을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쉬운 건 빨리 끝내고 어려운 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7월 5일이라고 있는데 그냥 7월 6일로 바꿔서 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날짜에다 넣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그냥 6일로 바꿀게요. 그것도 한번 분개해 보세요. 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보유 목적. 우리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무슨 증권이죠? 네,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수료.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이거 앞으로 많이 적어드려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근데 지금은 매입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네, 단기 매매 증권이죠. 얘만 별도 처리돼요.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대 모여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비용. 처음 쓰는 거 아닌데 처음이라고 느낄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아는데 문제 풀어봐야 그때부터 이제 요 얘기가 뭔 얘기구나라는 게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써드린 거 찾아보면 한 4-5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할 때에는 기억 잘 안 나요. 장기 매매는 그냥 매입시로 가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 빼놓고는 다 샀을 때는 합치는 거예요. 얘만 빼고. 누구만이요?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서 일부러 단기 매매 증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면 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이 100주에 2만 원입니다. 100주에 2만 원이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얼마예요? 200만 원. 그래서 200. 그리고 제가 써드리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쓰면서 자산의 뭐요? 증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증권회사 수수료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네, 수수료 비용인데 몇 번대? 900번대예요.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 3만 원. 얘는 뭐의 증가요?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네, 보통 예금에서 드렸대요. 그러면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요? 203만 원. 그리고 적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자산의 뭐요? 감소. 이게 원래 잘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증가 감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지 잘 되면은 연습 안 해도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고 날짜 바꾸세요. 며칠로 바꾸세요? 네, 6일로 바꾸셔서 요것도 등록하세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그다음에 대변에 그리고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차변 넣으실 때는 차변 먼저 마무리하고 대변으로 가세요. 대변 먼저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차변 먼저 넣어야 된다, 대변 먼저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차변 넣었으면 차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변으로 가세요? 대변으로 가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 그렇죠. 마우스는 잡으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실 때는. 거래처 안 내도 돼요? 네, 거래처 필요 없죠. 채권 채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래처 쓰면 그거는 채권 채무라고 보시면 되고 안 쓰면 채권 채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넣다가 틀렸으면 위에 삭제 버튼 있잖아요. 네, 그거 눌러서 삭제하고 다시 넣으면 돼요. 불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순을 치는 거예요. 수순. 네, 그냥 치시면 돼요. 수순. 수순. 불은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밑에 구 있죠. 이걸 찾으라는 거지 불을 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엔터 쭉 치시고 계속 치세요. 네, 그다음에 금액 치시고. 저기 안 넣어요 시험에. 시험에 저기 안 나요? 네, 하나도 안 넣어요. 하나만 넣어요 저기. 그거 빼놓고는 저기 안 넣어요. 끝. 시험 때에는 이따 하나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저기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 있으시죠? 요거는 7월 7일로 할 거예요. 그것도 분계 적어보세요. 좀 어려워요.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 갔냐? 첫 번째 줄 끝쪽에 매도. 매도의 뜻이 뭐예요? 네, 파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에 산 거를 얼마에 팔았죠? 2만 3천 원에 팔았죠. 근데 요거 맞추시려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요때는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네, 비용 쓰면 안 돼요. 네, 비용 쓰는 순간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요. 일단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로 계산 꼭 하십시오. 무슨 계산 하시냐면 얼마에 팔았죠? 50주를? 네, 23,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115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얼마 빼고 받았죠?
네, 5만 원 빼고 받았죠. 그러면 5만 원 빼면 얼마 받은 거예요? 네, 110만 원 받은 거예요라고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장으로 100 얼마 들어왔어요? 아, 그 통장이 아니고 당좌예금. 당좌예금으로 1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내가 살 때는 거기 보시면 얼마 주고 샀대요? 네, 2만 원이니까 50주 곱하기 2만 원 하면 1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요? 100만 원. 그러면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얼마 비싸게 팔았죠? 네, 10만 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10만 원.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에 이게 시험 때는 있는데 연습 때 간혹 가다가 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요게 없으면 요걸로 하세요. 근데 시험 때에는 위에 걸로 나오는데 연습 때에는 밑에 걸로 나와요. 이게 연습용하고 시험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일단 적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거 분계 맞추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분계 넣는 거 연습하는 날입니다. 분계는 또 내일부터 또 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등록하세요. 7월 7일 가서 또 등록해 보세요. 7월 7일 가셔서 차변에 당좌 예금. 네. 안 바뀌어요. 나중에 옮기는 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연습이니까 삭제하고 다시 하세요. 네. 시험 때 날짜 잘못 넣어서 떨어지신 분 있어요? 아이고. 4번 할 건데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빠르게 회수.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 나오면 요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죠. 네. 그래서 매출이니까 무슨 할인 쓰셔야 돼요? 매출 할인. 요거 참고하셔서 그것도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일 빠르게 회수. 그러면 몇 프로 깎아주겠대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에 2%면은 얼마세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출할 때 깎아줄 거니까 매출 할인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따가 매출 할인 찾으시면 많아요. 거기에 항상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외상대금은 1000만 원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꼭 쓰셔야 돼요. 무슨 전자요? 지리전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무슨 예금했다? 당좌 예금. 그래서 정리하시고 등록도 해보세요.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매출 할인인데 제품 매출 여기 옆에 써 있죠. 요거 보고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만원 차변의 당좌예금 980 대변의 외상매출금 지. 시끄러운데 민원 넣을까요? 저 둘 중에서 하나인데 광고 아니면은 요 동네 난리 난 거. 여기 대변의 금액이 틀렸잖아요. 그냥 다시 치면 돼요. 네, 잠깐만. 네. 여기도 틀렸잖아요. 이거 2만 원 아니고 얼마예요? 20. 그렇죠. 아니 그냥 고치시면 돼요. 20. 여기 거래처 빠졌죠. 지. 밑으로 내리시고 아니 그 밑에. 거기가 지.
시험 때 지장은 없는데 안 넣어도 돼. 자, 앞에 보세요. 아마 하시다 보면 잘못 넣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금액 잘못 넣었을 때는 그냥 여기 가서 고치면 돼요. 고치시면 되고, 제가 삭제하라고 한 건 뭐냐면 완전히 틀렸을 때, 그러니까 일부만 틀린 건 고치면 돼요. 만약에 여기 계정 과목이 틀렸어, 여기다 다시 치면 돼요. 바뀌어요. 근데 이제 내가 붕괴 넣었는데 완전히 붕괴가 틀린 거야. 그때는 삭제를 하시는 거고, 하다 보면은 뭐 금액 잘못 넣는 경우들이 초반에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셔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거래처 여기 하나만 썼죠. 근데 여기 지금 몇 개 들어갔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뭐도 안 되냐면 여기 앞에 번호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죠. 번호 없으면 거래처 설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꼭 거래처 들어가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번호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번호를 만약에 없어요, 번호가. 네. 그럼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상관없죠. 왜냐면 얘는 있으나 없으나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이걸 안 넣었어. 그러면 틀린 겁니다. 부분 점수 이런 거 없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종종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떤 강사가 유튜브에서 차변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고요. 거래처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래요. 제가 가갖고 아주 댓글에다가 욕이란 욕은 다 써버릴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몇 명 있어요. 그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는 어디 가나 어느 동네 가나 다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출장비. 그래서 출장비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줄 때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정산하잖아요. 요때는 여비교통비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일명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명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나오면 뭐. 그래서 분계를 잘 하시려면 요런 거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아까처럼 뭐 빠르게 회수, 조기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이야. 그 다음에 출장 가면 뭐예요? 가지급금, 여비교통비야. 요런 식으로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인지라. 그래서 7월 10일 거 보시고 분계 한번 또 적어보세요.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거래처 나오면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 앞에서.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0만원. 그리고 거기 가지급이라고 써있죠. 그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분명히 힌트는 있어요. 그거를 내가 찾냐 못 찾냐의 차이예요. 또 공부를 했으면 그게 힌트인지 보일 것이고, 당연히 공부 안 했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지급이 가지급금으로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갖고 가셨죠? 이길수.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50만원. 참고로 자산 감소예요. 그리고 가지급금은 자산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연습하시다 보면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F 가지급금. 그러면 여기 134번. 134번은 무슨 자산이요? 당좌 자산.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야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거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컨트롤 F로 치시면 다 있어요. 왜냐면 여기 없는 건 시험 문제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분 가셔서 얼마 쓰셨죠? 65만원 썼는데, 거래처하고 밥 얼마치 먹었어요? 네, 10만원. 거래처하고 밥 먹은 건 접대비예요. 그래서 10만원인데,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고요.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접대비예요. 그리고 저희는 8번까지만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8번까지 설명드리면 일반 존표 넣는 거는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 싸움이지 입력 싸움은 아니에요. 입력이 좀 빠르냐 느리냐는 있겠지만 이거 입력이 막 어차피 차대변하고 거래처 넣고 이게 전부라. 근데 왜 매출처는 800번대냐면 앞에 잠깐 보시면 그 매출이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 800번대의 뜻이 뭐예요? 예,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도 줄여서 판관비. 예. 그러면은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면 몇 번대가 되는 거예요? 800번대. 그 다음에 매입처는 왜 500번대냐면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 제조회사예요.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주로 매입하는 거는 원재료예요. 그리고 원재료 공장에서 써요? 사무실에서 써요? 예, 그래서 500번대예요. 왜냐면 5가 무슨 원가예요? 제조원가. 제조원가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말 그대로 제조. 예, 제조 어디에서 해요? 공장에서 하죠. 그리고 이해 안 되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대답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쓰셨다고요? 그 간 직원이 있었죠? 출장 가서 쓴 거 뭐라 그런다고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800번대예요. 왜요? 예, 무슨 부예요? 영업부예요. 그럼 영업부는 공장 사람, 사무실 사람? 예, 사무실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번호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 얼마 더 썼죠? 15만 원 더 썼죠? 더 쓴 거 뭘로 드렸대요? 현금. 정리하시고 등록도 해보세요.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등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이게 차변 대변 넣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금액 있죠. 예, 여기에다 차변에다가 접대비 치면 자동으로 65를 갖고 와요. 예, 근데 65 아니죠. 아니면 뭐 하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금액은 언제만 등록 안 하는 거냐면 가장 마지막 거. 예, 왜냐면 가장 마지막 거는 프로그램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줘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입력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숫자를 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상관없어요. 차변 대변 먼저 넣는 거 순서 이런 건 다 상관없는데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차변 넣었으면 차변 먼저 마무리, 대변 넣었으면 대변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야지 차변 대변 넣다 보면 프로그램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뭐 내가 접대비 먼저 썼다 그래서 무조건 접대비 먼저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 회계는 차변과 대변이 맞고 계정 과목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7월 10일 거 해보시는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이 뭐냐면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여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몇 년 이내예요? 예, 1년 이내죠. 1년 이내면 무슨 대여금이요? 예, 단기 대여금. 그게 힌트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밑에 거 7월 11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7월 11일로 해서 분기 한번 또 적어 보세요. 이거 보시면 요건 좀 특이 케이스예요. 뭐냐면 원래 돈 받기로 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요거를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하냐면은요. 외상 매출금으로 있으면 이자를 못 받아요. 근데 단기 대여금으로 돌리면 뭐를 받을 수 있죠?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돈 없어서 나중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나중에 주는 대신 그만큼 뭐를 챙겨주겠다? 이자 챙겨주겠다. 근데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원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기 임창정 씨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료 가수라고 나오는데 결론은 바본 거죠. 예, 임창정 씨 믿고 투자를 했는데 떨어지니까 자기 주식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몰라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당한 거예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10억인가 냈는데 2억으로 떨어졌는데 빼고 싶은데 아이디하고 비번을 모른대요. 사람이 착한 건지. 근데 저처럼 많이 당하면 못해요. 저도 지금까지 금액이 크진 않은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뒤통수 맞아봤는데 한 4명한테 맞았어요. 조금씩 분할해서 한 200~300씩. 그리고 저는 돈 관련돼선 사람 잘 안 믿어요. 이게 당하다 보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크든 작든. 단기 대여금 차변이에요. 왜냐면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서울. 그 대신 서울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3가지 설명드렸죠. 돈 들어오면 무슨 전표요? 입금 전표. 돈 나가면 출금 전표. 그 다음 무슨 전표요? 대체 전표. 저희가 지금 넣는 방식은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앞에 거 2개 안 써도 돼요. 그냥 다 차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왜냐면 입금 출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써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좀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다 뭘로 넣으세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등록하실 때 차변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그 금액 넣는 데에서 안 넘어가요. 금액이 안 들어가면. 그래서 거래처 친 다음에 그냥 엔터 쭉 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는 저는 여기에서 엔터를 몇 번 쳐야 되는지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되는지가 습득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습득 중이기 때문에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우, 빨리 잘 넣으신다고. 제가 이걸 몇 년을 넣었는데 옛날에 이거보다 더 빨랐어요. 지금은 이제 입력을 과거보다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엔 여기 쓰는 거 번호 다 외웠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쓰는 거는요 20~30개밖에 안 돼요. 20~30개를 몇 달을 넣어보세요. 외우기 싫어도 외우지. 우리 자주 쓰는 거래처 번호도 외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이라고 안 써요. 101이라고 치지. 보통 그 다음에 당좌예금 102, 보통예금 103, 외상매출금 108, 받으러옴 110, 그 다음에 예수금 254. 자주 쓰는 건 외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치십시오. 이건 회사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외울 거예요. 왜냐면 집에 일찍 가고 싶으니까. F5. 네. 여기 올려놓으시면 삭제에다 올려놓으면 F5라고 떠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예요. 타자로 치면 저보다 더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7월 그 7번. 7번 7월 12일로 해서 요거 분기 한번 또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8번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갈 겁니다. 1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첫 번째 줄 끝에 빨리 지급. 그래서 빨리 지급이 빠르게 회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무슨 할인이요? 매입 할인. 지금은 매입 할인이에요. 왜요?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매입 할인 5만원. 얘는 원재료예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원재료라고. 그 다음에 원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어요. 이런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차변에 외상매입금 얼마 있었죠? 100만원. 부채 감소 덕유. 대변이 매입 할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재료. 왜 대변이냐면 요거 자산 감소예요. 왜냐면 깎아줌으로 해서 재료의 값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맞잖아요. 할인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주면은 내가 100만원 주고 샀는데 5만원 깎아줬어. 그러면 이 재료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뭐예요? 감소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95만원. 그래서 요거까지 등록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8번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등록하세요.
매출 할인은 수익 감소. 네. 왜냐면 매출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깎아주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거는 수익 감소. 그리고 이거 상관없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엔터 치면은 위에 있는 글씨 갖고 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두셔도 되고 지우고 싶으시면은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져요. 그래서 지우고 싶으시면은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되고요. 이상하신 분들 물어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보도록